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포커스의 최소입니다. 요즘 창조 경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며 융합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융합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윤희준 원장을 모시고 이 융합의 가치와 중요성, 융합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융합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 단어인데 이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융합이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이 연구원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기관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은 2008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기관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지를 하고 두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네. 융합기술원은 광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서울대학교로부터는 한 4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기도와 서울대가 합쳐서 만든 연구기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땅도 넓은 데서 이 4개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큰 연구기관인데요. 이 융합 뭐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생활에서도 융합 그러는데 이 과학에서 말하는 융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융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분야들이 학제적 연구라고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자기의 전공들을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해결하는 거였지만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융합 기술이라고 하면 A와 B가 합쳐서 전혀 다른 C가 나오는 그런 이제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런 융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융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 기술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와 닿네요. 이제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융합이 돼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 C가 나오는 게 융합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융합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많은 물건이라든지 어떤 기기, 뭐 전자기기 이런 데 이용이 되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융합 기술. 뭐 대표적인 융합 기술의 그 사례가 그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존에 나와 있던 그 휴대폰 기술하고 그다음에 뭐 고도의 발달된 디스플레이 기술,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합쳐갖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예로 또 지금 열심히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 지능형 자동차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도 이제 여러 가지 통신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러한 융합 또 이런 융합 과정을 거쳐서 융합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연구센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융합 기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 되기 때문에 전문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융합기술원도 처음에 그 센터를 만들었을 때
센터만의 어떤 그 영역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네. 나름대로 센터만의 또 벽이 만들어지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융합기술 원장의 역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연구센터가 크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구센터는 저희가 이제 융합기술원 내에 자체 연구원들이 또 있고요. 융합기술원 1년 뒤에 새롭게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대학원에 있는 전임 교수들, 그다음에 거기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 플러스 저희 융합기술원 자체 연구원들, 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대학들에 있는 여러 교수들이나 그 대학원생들이 같이 주어진 어떤 테마에 따라서 센터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지금 한 24개 정도의 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네. 다른 그러한 융합기술 연구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있나요, 그런 게? 저희 융합기술원은 처음에 설립할 때 9개 연구소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거가 뭐 나노융합, 바이오융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는 특히 이제 인문사회, 예술과의 융합을 전문으로 하는 범학문연구 연구소라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융합기술원 내에 보면 뭐 공학 박사, 철학 박사, 미학 박사, 그다음에 음악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08년에 개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한 5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이루어낸 성과 가운데 네. 좀 특별한 성과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지능형 자동차 플랫폼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자동차라는 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자동차 센터에서는 저희가 지금 그 6월 달에 네. 무인 주행 자동차를 그 데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연. 네네, 시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그 1인용 그 소형 전기 자동차를 네. 같이 개발을 해서 아마 6월 달에는 저희 광교 테크노밸리 내에 무인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융합기술원 내 1층 로비에 1인승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아마 손님들 오시게 되면 손님들을 영접을 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시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네.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저희 융합기술원은 1년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네. 아직은 뭐 모자라는 상황이죠.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그 센터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센터들이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과학기술과 ICT 융합 네. 그거랑 저희가 쭉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하고 일맥상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부 과제도 많이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하나둘씩 이제 스핀오프해서 네. 융합기술원 내 기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 저희 융합기술원의 예산도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1년에 한 110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뭐 대부분인가요?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그 융합기술원 이 대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융합기술원 건물을 올리기 위한 건설비 이런 것들이 한 1,500억 정도가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네. 서울대는 이제 경기도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그 융합기술원을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융합기술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처음 7년 동안 매년 35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나머지 이제
중요한 이제 예산들은 또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줍니까? 정부에서 R&D 자금으로 저희가 네. 유치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또 물적 심적으로 많은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사 4월 달에 학술 포럼 시리즈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 학술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 때문이었습니까? 네, 그 서울대학교가 자랑하는 그 석학들의 멋진 강의를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하는 자리를 만든 거죠. 네. 이건 융합기술원하고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같이 만든 행사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뭐 김빈내리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현택한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김성원 교수, 그다음에 이제 권성훈 교수, 이 5분의 석학들이 9월 달까지 쭉 시리즈로 네.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나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럼 어디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네, 아니요. 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네. 저희가 그 기술원 내에 한 18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컨퍼런스 룸이 있어서 네. 누구나 와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제 학술 활동, 이런 이제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융합의 대중화 활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구 기관이 단순하게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융합이라는 게 무엇이고 융합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반 대중들한테 쉽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 또 다른 노력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특히 이제 그 융합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데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가게 되면 문과, 이과를 나눠서 벌써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 세계에서 이과, 문과 나눠져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융합 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게 좋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학생들한테 저희가 1박 2일로 합숙을 하면서 네. 융합 기술에 대한 소개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실험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융합 기술의 예구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는 그 대학생들 이제 앞으로 졸업 후에 자기 진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한 2달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저희 연구원에 있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네. 실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네. 네.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 위한 그 청소년 융합 캠프라든지 네. 그 인턴십 프로그램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대학생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한 200명, 겨울방학 때 200명 이렇게 하는데 한정된 저희 시설하고 그 인력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경기도가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이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어떤 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그 월드 클래스 융합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네. 경기도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런 기업들에 있는 그 CEO나 CTO들 네. 들이 융합기술원에 와서 융합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기술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닥치게 되는 애로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슬로건이 아주 멋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네. 중견기업은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저희의 의지가 표명이 나타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융합기술연구원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이전을 해주는 등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인가요? 네, 대표적인 사업으로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와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소외계층 학생들을 초대해서 실제로 융합기술에 대한 체험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명 연구인들의 그 강연도 듣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이상묵 교수라고 네. 그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장애인이 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을 모시는 강의를 저희가 포함시켰는데 그분들의 강연을 위해서 저희가 그 장애인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 통로 같은 것도 저희가 개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사업은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을 제3세계 그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정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도의 그 오지에 학교에 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컴퓨터가 교육에 이용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좀 도와준 경험이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인가요? 사용하시는데? 네,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는 아주 쉬운 기술인데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기술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기존에 있는 세라믹 기술이라든지 필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더러운 물이지만 간단한 그런 그 빨대 같은 거를 만들어 주면 그 빨대를 통해서 맑은 물을 걸러서 먹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하찮은 기술이지만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절실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네.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창조 경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로서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큰 부처가 이제 출범을 해서 뭐 기대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또 우려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도 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춰서 어떤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차세대 융합기술원은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세 가지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행복한 삶이고요. 두 번째가 건강한 삶이고 세 번째가 안전한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저희 그 융합기술원의 관심이었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에 그 업무 보고한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글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융합기술원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것과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융합기술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 경제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게 창조 경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창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 그 프레임에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그거를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기업으로 화하는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융합기술원 내에서도 최근에 자체 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갖고 벤처 창업 1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갈고 닦은 어떤 기술들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이 접목된 그런 것들이, 과실들이 이제 기업으로 만들어져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됨으로써 저희가 이 창조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연구기관하고요, 또 이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산학연이 잘 이렇게 교류와 협력을 통해야지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융합 이런 기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산학연 협력이나 교류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네. 저희가 산학연이 더 융합 과학 기술 개발이라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융합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융합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전문가들이 만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항상 그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항상 열고, 마음을 열고,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분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 거를 남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 결국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소통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라도 성공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진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 남들하고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네. 그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창조적인 어떤 그 본능,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앞으로 더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융합의 가치와 융합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융합기술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핵심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필수 역량입니다. 융합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생활에서도 끝까지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물 포커스 진행자로서 어느덧 진행을 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새로운 진행자가 여러분과 함께 이 과학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